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바이스 스택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과 관련돼서 드라이버 코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샘플로 배웠던 어떤 소스 코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3편이 되겠습니다. 43편의 제목은 디바이스 스택과 PNP 상태 머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운영체제 안에는 여러가지 집행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PNP 관리자라는 그런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 PNP 관리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디바이스 스택의 디바이스 상태 머신, PNP 상태 머신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상태 머신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떤 이 디바이스가 지금 어떤 플러그 앤 플레이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자원 사용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지, 또는 제거가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상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몇 가지 상태를 효율적으로 상태 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드라이버 개발자들과 PNP 관리자가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바로 이렇게 PNP 상태 머신이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PNP 상태 머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그림에서 우리가 PNP 상태 머신을 살펴본다면 모두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stopped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멈춰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started, 실제로 동작을 했다는 얘기죠. 구동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stopped와 started 두 가지만 놓고 보셔도 되겠지만 갑자기 사용하다가 장치가 remove 된 상태, removed라는 이런 마지막 상태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remove라는 거는 실제로 장치가 PC에서 제거가 된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버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열거자. 그 열거자가 이 장치를 인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열거자가 이 장치를 인식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removed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열거자가 이 장치를 인식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장치가 제거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상태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removed PNP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세 가지의 PNP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stopped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stopped 된 상태에 어떤 디바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는 디바이스가 멈추어 있는 상태, 그리고 디바이스에는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상태. 드라이버 코드 입장에서는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디바이스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상태가 바로 stopped이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이런 걸 이제 무시하시고 코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현재 디바이스가 stopped 된 상태라고 상태 머신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하드웨어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PNP 관리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에게 irp-start device, 말 그대로 irp-start device라고 하는 명령어를 보내게 된다면 이 말은 바로 started 된 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started 된 상태, 그러니까 드디어 stopped 된 상태에서 started 된 상태로 전환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irp-start device의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드라이버 개발자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제 PNP 상태가 스타트 상태로 됐구나, 지금부터는 디바이스에 접근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에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PCI 카드나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자면 메모리 IO 같은 걸 통해서 하드웨어에 접근을 실제로 시도하는,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started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started 되어 있다가도 갑자기 시스템이
stop device라는 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 드라이버에게 stop device라는 명령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장치의 사용을 멈춰라 라는 얘기죠. 멈춰진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드라이버 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용하던 리소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 접근하던 모든 행위를 멈추고 또한 내가 접근할 때 썼던 그 주소, 리소스 주소도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무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stop device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stop device 됐다가 started 됐다가 stopped 됐다가 started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started 된 상태라든지 또는 stop 된 상태에 있던 어떤 장치가 remove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장치가 PC에서 제거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거자에 의해서 이 장치가 제거된 걸로 간주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remove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stopped 된 상태에서의 장치가 started가 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removed로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stopped 되어 있는 상태에서 started 되어 있다 갔다가 다시 started 되어 있던 장치가 stopped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stopped 된 상태의 장치가 started, 즉 irp-start device라는 명령을 받고 나면 나중에 장치가 제거가 될 때 irp-remove device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이게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irp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stop device가 날라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하드웨어를 구동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하드웨어를 갑자기 멈춰야 된다, 이거를 드라이버 개발자의 동의도 없이 멈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stop device라는 명령을 보내기 전에 항상 query라고 하는 걸 보냅니다. query. 그래서 irp-query stop device. 그러니까 내가 지금 stop device를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야 stop 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명령어에 대해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응답하는 그 정도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시스템이 디바이스가 stoppe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stopped로 못 가고 여전히 started 된 상태에서 대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query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어가 추가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op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평상시에 잘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때 이것이 전달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stopped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신다면 PMP 상태 머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결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현재 어떤 PCI Express 카드가 꽂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5개의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4개, 오른쪽에 하나, 5개의 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자, 문제는 왼쪽에 있는 카드 4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소, 즉 리소스의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0번지부터 0FFF까지, 두 번째 카드는 1000번지부터 1FFF까지, 세 번째 카드는 3000번지에서 3FFF까지, 네 번째 카드는 4000번지에서 4FFF까지. 이 모두 이 카드는 전부 각각 다 헥사로 1000바이트, 그러니까 4kb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에 왼쪽에 있는 2개의 장치가 하나의 브릿지 또는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스위치나 브릿지는 이 두 장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소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카드의 0000번지부터 아래쪽 카드의 마지막 번지 1FFF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와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2개 카드가 있죠. 이 카드는 3000번에서 3FFF까지와 4000번에서 4FFF까지. 결국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브릿지는 3000번지부터 4FFF까지 주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이때 이 컴퓨터의 내부에는 전체 주소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가정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0번지부터 5FFF까지의 범위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0부터 5FFF까지 밖에 없는 범위에서 지금 남은 범위를 보자면, 자, 왼쪽에 위에 보시는 이 두 카드가 쓰고 있는 범위를 빼고 아래쪽에 있는 두 카드가 쓰고 있는 범위를 빼니까
그리고 남은 범위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00번지에서 이 FFF까지, 그리고 5000번지에서부터 OFFF까지의 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카드가 하나 꽂혔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꽂혔어요. 자, 나머지 카드들은 전부 다 구동 중에 있는데, 자, 먼저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에, 즉 스탑드 된 상태에 있는 장치가 있다. 자,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스탑드인데 P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탑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장치가 요구하는 리소스 크기가 헥사로 1500바이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1500바이트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전체 리소스 범위 전체에서 지금 남은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이 범위가 연속적으로 헥사로 1500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공간이 1000바이트 헥사로, 아래에 있는 공간이 헥사로 1000바이트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나눠져 있잖아요. 연속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카드를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카드들이 쓰고 있는 주소들을 양보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오른쪽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에서 이 두 카드, 왼쪽 아래에 있는 두 카드를 선택을 하고 이 카드의 리소스를 반납을 시킵니다. 즉, 반납을 시켰다는 것은 이 카드를 둘 다 스탑드 상태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스탑드 된 상태로 장치가 만약에 전환이 되었다면 이제 얘네들은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어요. 할당받은 주소가 없으니까. 다만 요구하는 주소의 범위, 크기, 헥사로 1000바이트를 요구한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위에 있는 카드 두 장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범위에서 바로 2000번지에서 OFF까지 전체 범위가 남아있죠.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가 구동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헥사로 1500바이트 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PNP 관리자가 인지를 하게 됐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장치를 스타트된 상태로 바꿉니다. 자, 구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크기는 1500바이트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를 헥사로 2000부터 34FF까지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는 1500바이트를 쓸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전체 리소스에서 이제 남은 범위가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2000에서 OFF까지 사용됐었으니까 이만큼이 이제 빠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스타트가 된 상태지만 아직 둘은 스탑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남은 범위가 이렇게 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남은 범위가 줄었어요. 3500부터 OFF까지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겠습니까? 바로 요 불쌍한 이 두 장치들이죠. 이 두 장치는 지금 자신의 어떤 잘못도 없이 잘 쓰던 자원을 뺏겼잖아요. 다시 운영체제는 새로운 자원의 주소를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500부터 OFF까지의 범위 중에 각각 1000바이트씩을 뽑아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카드는 3500번지부터 44FF까지, 아래는 4500부터 54FF까지 이렇게 1000번지로 다시 할당을 받게 되니까 이 스위치 브릿지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 범위는 3500번지부터 54FF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것은 5500번지 이후로 OFF까지 이만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드가 새로 꽂혔을 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림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상황이었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 상태는 이 다섯 번째 이 하드웨어는 쓸 수 없는 단계였지만 이 디바이스를 쓰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반납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재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주소를 할당해주고 그런 다음 남은 걸 가지고 다시 기존에 쓰던 하드웨어들에게 재할당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PNP 관리자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바로 stop이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하시기 쉽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디바이스의 PNP 상태 머신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주안점을 하나 들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스타트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스탑트 된 상태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리소스를, 이 장치의 리소스를 반납하게끔 하기 위해서 PNP 관리자가 쿼리 스탑을 먼저 보낸다고 했었죠. 쿼리 스탑. 멈춰도 되겠느냐라는 말을 먼저 물어보게 되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는 멈춰도 된다, 멈추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yes or 또는 no 라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yes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yes를 줬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꽂힌 바로 요 카드, 오른쪽에 보시는 요 카드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PC를 보다 보면은 카드가 이렇게 4장이 꽂혀 있는데 한 장을 더 꽂았더니 이 카드를 쓸 수 없어 가지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나는지 깜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이 카드의 드라이버들이 욕심장이어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리소스를 절대로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꽉 붙들고 있게 된다면 결국은 그 시기에는 두 번째 하드웨어, 다섯 번째 하드웨어는 절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의 하드웨어를 위한 드라이버 코드 개발자들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다섯 번째 카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여러분들 코드를 짤 때, 작성하실 때 바로 스탑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PNP 상태 머신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쿼리 스탑 또는 스탑 디바이스, 스타트 디바이스 이런 명령어들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런 명령어들은 결국은 디바이스 스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P 안에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 해가지고 xxx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런 IRP가 준비가 됩니다. 자, 요 스택 로케이션이 맨 위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부분을 참조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fido, 즉 그림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쪽에서 참조를 하게 되겠죠. 즉, 요 fido를 만든 드라이버 코드가 이것을 참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 바로 FDO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레이어는 FDO가 있기 때문에 그 FDO를 위해서 이제 적당하게 다시 두 번째 요 스택 로케이션을 기록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기록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드라이버가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피도 쪽의 드라이버가 다음 영역, 다음 레이어를 위해서 스택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3번 IO 콜 드라이버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다시 이제 FDO가 호출이 됐을 겁니다. 그럼 FDO에서는 현재 1번 자신이 알아봐야 될 스택은 바로 여기니까 이 IO 스택 로케이션을 읽어서 참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이 IRP를 다음 계층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록하게 되겠죠. 기록을 하고 다시 IO 콜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로어 필터 디바이스 오브젝트 쪽의 드라이버는 역시 아래쪽에 있는 요 스택 로케이션을 참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로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스택에 기록을 하고 IO 콜 드라이버를 부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 쪽에서 볼 때는 버스 드라이버, 즉 열거자 쪽에서 생성하는 PDO 쪽에서는 참조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스택의 가장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보낼 일은 없고, 이 IRP를 받아서 해석만 하면 되니까 맨 아래쪽에 영역을 참조만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서 이 그림 이렇게 네 번째 단계로 내려가는, 요 단계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바로 요 IRP 메이저 PNP라는 명령을 다루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IRP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IO 콜 드라이브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다음은 내려가겠죠? 또 IO 콜 드라이브 부르면 다음은 내려가겠죠. 또 IO 콜 드라이브 부르면 다음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받은 IRP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오늘 하나 더 첨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처리와 후처리, 이렇게 제가 용어를 붙였는데요. 선처리라는 말은 앞에서 처리한다 라는 뜻이겠죠. 후처리는 나중에 처리한다는 뜻이죠. 자,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IRP를 받았어요. 이 PNP IRP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처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 IRP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한다.
다음 계층으로 전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I/O 콜 드라이브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계층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IRP를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I/O 콜 드라이브를 부른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걸 다 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I/O 콜 드라이브를 부른다. 이것을 저는 선처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처리는 좀 반대예요. 후처리는 예를 들어서 IRP start device가 대표적인 후처리 명령인데 이 말은 먼저 IRP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IRP를 내 아래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밑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 IRP가 처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실패로 끝났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후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후처리 시나리오를 적용한다고 해보면 자, IRP를 받았어요. 그러면 뒤도 보지 않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불러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죠? 또 IRP 받았어요. 얘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음 계층으로 또 그냥 I/O 콜 드라이브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본격적으로 IRP를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끝낼 거 아닙니까? 컴플리션을 할 거라고요. 일전에 제가 컴플리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리션을 했다. 만약에 완료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완료 요청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완료 요청했다. 그럼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드라이버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후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선처리 후처리를 강조하느냐면 자, 여기에 있는 바로 이 IRP들 중에 상당히 많은 IRP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IRP start device는 후처리고 IRP stop device, IRP remove device는 선처리 명령의 대표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두 명령만큼은 반드시 선처리와 후처리 규칙에 맞춰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되는 함수로서 선처리 때 많이 나오는 함수가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고 좀 길지만 이런 함수들이 사용이 되고 후처리 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IO copy, current IRP state location 그리고 IO set completion routine. 왜냐하면 완료가 될 때 내가 다시 호출을 받아야 되니까 밑에서 완료가 될 때 그때 내가 호출을 받지 않으면 후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료 루틴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IO set completion rout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좀 어려웠나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내용을 오늘 설명하지 않고 이해를 시키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은 좀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PNP 드라이버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할 때 이 PNP 드라이버 개발 방법이 좀 어려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와 같이 연대기를 시작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간단한 것마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천천히 배워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어려웠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시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